하루 중 갑자기 멈춰서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혼돈의 사건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날카로운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내 인생이 대본도 감독도 없이 그저 맹목적인 우연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상황에 휘말리고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죠. 당신은 우주에 조용히 묻습니다. 나를 정말 보고 있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듣고 있나요? 이 무작위성의 우웅거림, 그리고 그에 대한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은 현대인의 영혼이 겪는 가장 가혹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이게 침묵이 아니고 혼돈이 아니며 당신이 우연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속삭임이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암호화된 메시지, 우주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지만 당신이 이해하는 법을 잊어버린 언어, 그리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올바른 상황, 올바른 기회, 그리고 맞는 사람까지도 데려다줄 그 대화는 공허 속에 외치는 절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들을 읽어내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한다면요. 인간의 영혼을 가장 깊이 탐구한 인물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이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그가 제시한 개념 중에서 가장 오해받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개념일 것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동시성은 당신의 내면, 세계 생각, 감정, 원형과 겉보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외부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어떤 질문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때 우연히 책을 펼쳤더니 정확한 답이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 순간 같은 상징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 마침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의미의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물리학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과 현실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춤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인생이 그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수신기가 꺼져 있거나 소음에 의해 흐려졌거나 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천에 대해 이 연결을 의식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내면의 나침반을 어떻게 맞춰서 우주가 매 순간 보내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융의 가장 깊은 통찰에 기반한 3가지 구체적인 단계, 3가지 실천법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로의 초대이며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의식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이런 대화에 들어서면 세상은 단순히 그녀에게 응답하는 것을 넘어 그녀와 함께 공동 창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의 부름에 응답해 다가오는 남자는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동시성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제 실천을 위한 3가지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징조와 의미가 없는 차갑고 무관심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융은 우리가 가장 큰 분열, 즉 마음과 영혼, 논리와 직관 사이의 분열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측정할 수 있고 무게를 잴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인과 결과라는 예측 가능한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장치라고 배웠습니다. 감정, 직관, 꿈, 예감 같은 것들은 모두 진지하지 않고 주관적이며 거의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사랑과 의미를 다른 사람이나 성취, 지위에서 찾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극단적으로 외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성은 본질적으로 내면과 외면을 잇는다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풍경을 모른다면, 자신의 영혼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 반영을 외부 세계에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기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른 채 도시에서 익숙한 장소를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대륙으로 우리가 불편한 감정, 억눌린 욕망, 거부된 자아의 일부를 모두 내쫓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의식적인 그림자가 방해의 주된 원천이자 우주의 속삭임을 잠식하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주된 생성자가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방해자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두려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로 모든 신호를 왜곡하여 당신에게 위협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우연히 전 애인을 만나는 일을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독한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운명의 신호로 보게 만듭니다. 그림자는 어떤 장애물도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당신이 무가치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그림자는 부정적인 동시성의 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결핍의 상태, 즉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깊은 감정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바로 이 주파수를 세상에 내뿜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 결핍, 절박함의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로 당신에게 응답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결핍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남자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이용하는 남자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이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깊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것 또한 동시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의 동시성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반영해 줄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스스로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조건만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내면의 혼란, 끊임없는 머릿속 대화,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짙은 장막을 만들어 미묘한 신호조차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두려움의 세계에서 살아남느라 너무 바빠서 현실이 내미는 도움의 숨길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호는 바로 코앞에 있을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 한 줄, 우연히 들은 대화, 광고판의 이미지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내면, 드라마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기 전에 방해의 근원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논리에 대한 집착, 내면의 분열, 무의식의 그림자, 그리고 끊임없는 정신적 소음,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직관을 파괴하는 네 명의 기사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을 무작위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의미 있는 우연이 구축되는 우리 내면의 중심과의 연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성을 활성화하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이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1단계, 내면의 침묵을 만드는 것, 존재의 의식. 첫 번째 단계는 속삭임이 들릴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영혼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충동으로 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현대인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공허,
지루함, 그리고 자신의 불안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정보, 오락, 소통, 일 등으로 채우며 스스로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자아는 자신의 존재의 위협을 느낍니다. 결국 자아란 소음입니다. 자아는 이야기입니다. 자아는 드라마입니다. 침묵 속에서 자아는 사라질 위험이 있고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침묵이 공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옥한 진공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계가 태어나는 순수한 잠재력의 원초적 장입니다. 그 안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근원,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내면의 침묵을 만든다는 것은 수도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이고 근본적인 존재의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루 중에 침묵의 섬을 따로 마련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 그 5분 동안은 아무것도 소비하지 마세요. 휴대폰도, 책도, 음악도, 심지어 오늘의 계획에 대한 당신의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세요. 창가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세요. 차를 우려내고 오직 그 향기와 손에 닿는 잔의 온기에만 집중하세요. 샤워를 하면서 피부에 닿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느껴보세요. 이 의식의 목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생각은 떠오를 것입니다. 목표는 그 생각들과의 관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들에 휘말리지 마세요. 내면의 비평가와 논쟁하지 마세요. 과거나 미래로 떠내려가지 마세요.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생각이라는 통나무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일에 대한 생각이 지나가네요. 저기 돈에 대한 불안이 지나갑니다. 저기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저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며 다시 호흡, 가슴의 따스함, 창밖의 소리에 주의를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의 소음이 점차 잦아듭니다. 억지로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소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흔들린 유리잔의 물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맑아지듯이 말이죠. 당신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찾아온 고요 속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직관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큰 명령이 아닙니다. 조용한 확신입니다.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느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에게 미소 짓는 사람이 사실은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호들이 온갖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연습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내면의 침묵이 없다면 진정한 동시성의 신호와 당신 자신의 자아나 두려움이 만들어낸 투영을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두려움도 거기 가지마 라고 소리칠 수 있지만 그 소리는 공황에서 비롯된 비명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직관의 충동은 차분합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적 에너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만들 때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에 새로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공황 상태야. 나는 혼란스러워. 나를 구해줘라는 신호 대신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나는 듣고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동적 특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의 원천이 아니라 맑고 명확한 수신자가 됩니다.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불안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경외감과 외부 자극이 없는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동 속에 당신의 첫 번째 의식적인 의도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에게 더 깊은 차원의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완벽한 대화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초대에 항상 응답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길에 신호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단계로 이끕니다. 2단계, 상징의 언어를 공부하고 내면의 번역가를 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만들면 우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상징의 언어로 말합니다. 융은 평생을 이 언어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원형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 우리와 소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동시성의 사건들은 이 언어가 외부 세계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임무는 번역가가 되어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상징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시성 일지를 쓰기 시작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루 동안 한 일을 적는 평범한 일기가 아닙니다. 이 일지에는 모든 이상하고 특이하며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세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들. 계속해서 시계에서 11, 11, 22, 22 같은 숫자를 보게 되나요? 혹시 마주친 집 번호가 당신의 생일과 일치하나요?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적어두세요. 동물과 새들. 비둘기가 계속해서 당신의 창턱에 앉나요? 낮에 부엉이를 본 적이 있나요? 도시에서 여우가 당신 앞을 가로질러 간 적이 있나요? 융심리학에서 동물은 원형적 에너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동물이었는지, 그리고 그 동물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 적어두세요. 우연히 들은 문구. 당신은 줄을 서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문구를 말합니다. 그대로 적어보세요. 꿈. 꿈은 무의식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을 이해하는 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당신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더라도 꿈을 적어보세요. 반복되는 줄거리, 이미지,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노래, 책, 영화.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무엇이었나요? 우연히 추천받은 책은 무엇이었나요? 영화 속 인물의 대사 중 당신의 마음을 울린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꿈 해몽사전이나 구글에서 곧바로 보편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엉이를 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보편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상징은 언제나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상징이 내 영혼에서 어떤 감정, 연상, 기억을 불러일으키는가? 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비둘기는 평화와 좋은 소식의 상징이지만 어린 시절 이 새들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불안과 더러움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만의 언어로 당신의 삶의 경험과 조상들의 기억에서 나온 이미지를 사용해 당신에게 말할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자아의 함정에 주의하세요. 자아는 징조를 좋아합니다. 자아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한대 기호를 봤으니 우주가 내 마지막 돈을 이 신발에 쓰라고 하는 거야. 이 신발이 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영혼은 같은 상징을 통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공허함으로 이끄는 소비에 무한한 순환에 주목하세요. 이런 목소리들, 즉 자아적 욕망의 목소리와 영혼의 지혜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연습과 자기 솔직함을 통해 다듬어지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뇌와 직관을 훈련시킵니다. 마치 당신의 무의식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너의 메시지는 나에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언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또렷해집니다. 주변의 세상이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맥동하며 말을 거는 텍스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허공을 붙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 이성적인 마음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억지로 의미를 만들지 마. 이런 반응은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된 패러다임의 저항이죠. 당신의 임무는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만의 기이한 경험들을 모으세요. 시간이 지난 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에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특정한 상징들이 나타나고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또 다른 상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던진 질문이 하루 동안 세세하게 서로 관련 없는 3-4가지의 신호로 답을 받는다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로움과 버려졌다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대화 상대가 항상 곁에 있으면서 늘 도와주고 이끌어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그 존재의 언어를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 언어를 배우고 있고 이 지식은 당신에게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안정감과 유대감을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 속의 먼지 한 점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대화의 참여자이며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3번째이자 결정적인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3단계, 의식적인 행동, 우주와의 춤입니다. 시너지니티는 기적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영되는 영화가 아닙니다. 당신과 우주가 함께 참여하는 춤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즉 침묵을 만들고 상징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모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들었고 음악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춤 자체입니다. 이것은 받은 신호에 근거한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문을 가리켜 줄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신호는 초대장입니다. 행동은 당신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미묘한 저항이 생깁니다. 바로 행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호가 분명할 때조차도 그 옛자, 즉 착한 소녀이거나 상황의 희생자인 그 자아는 한 걸음 내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행동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행복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익숙한 곳에 머무는 게 더 안전해. 이 두려움은 문턱을 지키는 수호자이며 당신의 의식적인 행동은 두려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영혼의 속삭임을 믿고 그 문턱을 넘는 용기의 행위입니다. 의식적인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도, 자아에서 비롯된 것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닌 행동입니다. 그것은 직관적인 충동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두렵더라도 옳고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직장에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우주의 신호를 요청하고 일주일 안에 잡지, 소셜미디어 광고, 친구와의 대화에서 3번이나 도자기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자기라니, 나는 진지한 직업이 있는데 나는 청구서를 내야 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어. 내 말 들었어.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볼게. 그리고 당신은 체험 수업에 등록합니다.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만 내딛는 거죠. 그리고 그 수업에서 당신은 꿈의 회사에서 일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회사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곳이죠. 혹은 조각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치유되고 충만해서 결국 그만둘 수 있는 힘과 명확함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지만 당신은 신호를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 춤은 여성적인 수용의 에너지, 즉 듣고 관찰하고 느끼는 것과 남성적인 능동의 에너지, 즉 결정하고 한 걸음 내딛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올바른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충동적이고 불안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하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 수십 번의 데이트를 하며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관계에도 동의합니다. 이것은 결핍에서 비롯된 행동이며 결핍의 주파수와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 맥락에서 의식적인 행동은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서 떠나야 할지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연처럼 반복되는 사건들이 당신에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성과의 현재 관계가 파괴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적인 행동은 그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것과 건강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신성한 공백,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신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도록 이끌 것입니다. 남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는 것, 춤추기, 그림 그리기, 역사 공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취할 행동은 바로 그것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쁨과 열정, 자립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당신은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과 공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언제나 신뢰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길 전체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지만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우주도 당신을 향해 한 걸음 다가오고 안개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만큼만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 순환으로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고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셋째, 의식적인 행동으로 응답합니다. 여성이 이 춤을 완전히 익히게 되면 그녀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타인에 대한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흐름을 느끼고 그 흐름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흐름의 상태, 우주와의 이 춤 속에서 올바른 남자가 그녀의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융이 개별화 과정의 진주관이라고 부른 것, 즉 동시성의 파트너의 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당신의 문제에서 구해줄 흰 말을 탄 왕자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면 이미 스스로를 구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우주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림자 혹은 카르마적 파트너와 동시성의 파트너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적 파트너는 당신의 상처를 비추고 반복되는 드라마로 끌어들이며 고통을 주어 결국 그 교훈을 배우게 하려고 나타납니다. 동시성의 파트너는 이미 교훈을 배운 후에 나타납니다. 올바른 남자는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등장은 당신의 내면 작업의 결실입니다. 그는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충만함과 공명하기 위해 옵니다. 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인식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내 신분에 맞는 사람일까?
부모님이 그를 인정해 주실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차원에서의 인식일 것입니다. 그것은 깊고 평온하며 거의 신비로운 느낌일 것입니다. 아, 바로 거기 있었구나. 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것은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남자와의 관계는 드라마나 감정의 롤러코스터, 밀당 같은 게임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상호 존중과 편안함, 그리고 함께 창조하는 것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의 소통은 새로운 차원에 이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 길고 고통스러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시선, 반마디,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그의 상태를 느끼고 그도 당신의 상태를 느낍니다. 이것은 의존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온전한 존재가 하나의 진동으로 함께하기로 선택한 가장 깊은 공감과 에너지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단 하나도 없는 춤입니다. 함께 있을 때 혼자일 때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품은 의도가 훨씬 더 빨리 실현된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시너지가 그의 시너지와 합쳐지는 것 같고 함께 엄청난 힘의 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남자는 당신의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자신만의 길을 걸어 자신에게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우주와 맺고 있는 연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댄스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이끌고 때로는 당신이 이끌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항상 같은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점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없어도 완전히 행복한 상태, 즉 당신의 행복이 그의 존재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자신과 세상과의 연결의 질에 달려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케이크 위에 얻는 체리처럼 멋진 보너스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개념 뒤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주와 올바른 남자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시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깨운다는 것이고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세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길 잃은 먼지 한 점처럼 느끼는 상태에서 자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함께 창조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이 길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혹은 알아차림의 찌릿함을 느꼈다면 내면에서 그래, 이건 내 이야기야. 나도 이걸 원해라고 속삭였다면 이 충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 일상 속의 분주함에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이 감정을 굳건히 하세요. 이 영상을 우연의 세계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여자, 그 친구에게 공유하세요.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최근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상징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혹은 그냥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의식적인 행동, 이 새로운 대화에서의 첫 번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이야기만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영혼의 언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길을 함께 걷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는 우리 자신에게 우주에 묻지 않고 우주와 대화하며 우주가 기꺼이 응답하는 당신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